자, 그 내담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상담의 주제를 제가 뭐 공감 연습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연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담자께서 가져오신 제가 공감 연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담자의 원함이죠. 욕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호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담자가 뭔가 이 상담에서 다룰 주제는 갖고 왔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1단계는 처음은 우리 민들레님께서 공감 연습을 하고 싶다는 것은 뭔가 본인이 관계에서 뭔가 좀 더 나은 부분들을 연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항상 처음엔 지지를 해주는 거죠. 내담자가 가져온 욕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담자께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호소 문제를 선정할 때 내담자는 당연히 공감 연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공감 연습을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뒤집으면 호소 문제가 된다겠죠. 그러면은 공감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뒤집는 질문법은 뭐냐면, 그런 민들레님께서는 이 공감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특별한 이유, 필요성을 좀 혹시 알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이제 물어봐요. 그 뒤집어서 이 호소 문제를 묻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제 딸과 제 아이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막 감정이 올라오고 주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호소 문제에 대한 기초선이 나왔죠. 공감 연습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내담자는 욕구를 말했으면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상황,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하니까 딸이 이렇게 치우지 않고 방에서 뭔가를 쌓아두고 씻지도 않고 냄새 날 때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땐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담자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공감하기 어려우면은 민들레님은 본인 스스로가 딸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좀 물어볼게요 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공감을 딸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따님이 씻지 않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다면은 딸하고의 이런 관계를 뭔가 개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공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오셨어요? 하다 보면 그동안 뭔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내담자는 항상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아질 모습. 그럼 우리가 좋아질 모습을 이제 이 가운데 이 지금 묶은 이 지점이 상담의 온 지점이에요. 온 지점인데 내담자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점, 마지막에 내가 변화될 이 지점을 갖고 얘기해요. 제가 공감 연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가려고 한다면, 이 끝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점을 가려고 한다면 이 상담에 온 이 지점에서 내담자가 상담에 온 지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에 온 지점을 빨간 지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담자는 이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 연습을 하고 싶어요. 오른쪽 지점.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가 지금 이 지점에서 내담자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우라통이 쳐민다. 내가 감정이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온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의 기저선이에요. 내담자는 이 얘기를 하지 마. 그래서 왜 근데 이 기저선을 상담자가 물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가 이 지점이니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이 지점까지 가려고 하면은 현재 어느 지점인지를 알아야지 상담의 변화가 있고, 내담자도 무엇을 내가 상담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저선, 지금의 상태가 어떤가를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질문할 때 상담자가 궁금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저선은 이제 알아냈어요. 아, 내가 씻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이럴 때 우라통이 알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이게 뭔가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폭발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지금 이제 상담에 왔던 만약에 이 지점, 3월의 지점이라면 이 지점 이전에는 당신이 딸하고 관계가 어땠느냐, 왼쪽, 이거를 탐색하는 거죠. 이 왼쪽을 탐색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내담자가 그동안에 딸과의 관계에서 혹은 뭐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대처 방식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대처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담자가 어떻게 이 지금은 우라통이 밀어서 참는다는 거죠. 참다가 폭발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거를 나오면 내담자의 그동안의 대처 방식이 나온다. 그럼 이 대처 방식은 뭐냐면 내담자가 그동안 이 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했던 모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일일이 탐색은 안 하더라도 알 필요는 있죠. 어떤 관점에서 필요하냐면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에게 결국은 나은 방법을 내담자는 공감이라는 방법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뭘 썼냐 물어봤을 때 주로 이제 비난하고 폭발하고 명령하고 뭐 이런 방법을 썼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상담자가 효과 없다란, 당신이 그동안에 효과 없다라는 것으로 내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이 효과가 없네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했는 것을 얘기를 해줌에도 내담자들은 기분이 안 좋고, 별로 이렇게 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담자에게 돌려주냐면, 아, 민들레님께서는 자녀의 정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씻지 않는 문제를 사실 도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령하고, 제가 보세요. 명령하고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실 만큼 애쓰셨네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했던 행동을 제가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꼬아서 여듯이 다 열개를 해요. 그것을 하지 말한 게 아니라 할 만큼 당신이 어쨌다고요? 귀결된 거는 자녀를 위해서 애쓰셨네요.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을 애씀이라는 것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예요?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또 반복적으로 갈려주고 안 될 땐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참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자녀를 위해서 하셨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담자에게 너가 썼던 방법은 다 이렇게 애썼지만 어때요?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암시적인 것들이 내담자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인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내담자가 라포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담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거를 할 거예요. 자 이걸 합시다 하고 아무리 들이미도 내담자가 안 먹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거를 가져가서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라포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으로 내담자가 라포가 형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당신이 민들레님께서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씻고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게 부모로서 사실은 필요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다. 일단 내담자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자녀가 이제 20대 중반이라면 성인인데 이 자녀께서 왜 처음부터 그랬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혹시 그 이유를 우리 내담자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자녀의 그런 씻지 않고 뭔가 막 이렇게 재워놓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질적으로 조금 그런 성향은 있지만은 처음부터 막 씻지 않고 뭔가 쟁겨놓고 이러진 않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럴 만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담자에게 그럼 민들레님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럼 아이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당신은 어떤 거라고 인식하고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인 내담자께서 자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를 상담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내담자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에 대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모르고 무조건 결과적으로 뭔가요? 자, 씻어라, 청소해라, 뭐 해라 이것만 계속했다고 한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지금 어때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자 지금 뭐 얘기하고 밥 차려주라 뭐 가족 간에 그러면 우리가 밥이 차려져요. 마음이 안 풀리면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 내담자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 모른다 그러면 상담자가 그거를 다시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아, 민들레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알려주고 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20 몇 년을 하셨지만 자녀가 왜 그런가에 대한 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녀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아는 것은 조금 거기보다는 못 미치셨네요. 그걸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민들레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으로는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따라가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내담자는 공감 연습을 한다고 이 이야기를 얘기를 했지만 상담자는 어딜 들어간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에서. 그럼 결국은 내담자가 갖고 온 공감 연습을 하지만 호소 문제에서 딸이 이런 정리하지 않을 때 우라통이 쳐밀어요, 힘들어요 얘기를 하게 되는 호소 문제가 나오고 결국 그걸 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심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 제가 볼 땐 민들레님께서는 사실 자녀가 대화에 이런 공감을 연습하고 싶어요 상담에 오셨어요. 1. 자, 그런데 왜 그러냐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우라통이 밀어요. 현재 내 상태. 근데 이걸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다 이제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당신이 이 연습을 하는 것은 행동이니까 이건 여전히 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이 자녀의 마음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당신과 내하고 상담해서 왜 내가 이 공감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또 이렇게 좀 잘 몰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심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공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습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그림을 상담자가 그려서 되돌려 주는 것이 전체 이제 이 주제를 가져온 내담자에 대한 상담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